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넘파이 패키지의 넘파이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인 넘파이. 사실 근데 넘파이나 사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이랑 사용법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넘파이의 기본 개념하고 그 인덱싱,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인덱싱, 슬라이싱, 불리언, 팬시 색인 뭐 이렇게 정도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것들의 활용 정도 여러 가지 이제 메소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3x 5행, 3x 5짜리 어레이를 만들었고요. ARR 점 대문자 T 행과 열을 전치라 그러죠. 저희 전치 행렬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꿔주는 겁니다. 5x3짜리로 만들었죠. 똑같은 기능으로 트랜스포즈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랜스포즈가 이제 메소드고 이게 너무 기니까 축약형으로 이렇게 제공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 ARR.T 주의할 점은 이 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괄호가 없고 트랜스포즈는 괄호가 있죠. 무슨 뜻이냐면 얘는 메소드로서 호출을 한 거고 이거는 어트리뷰트입니다. 밸류죠. 변수죠. 우리 스피드 같은 아이입니다. 근데 얘가 얘를 이렇게 엘리어스를 준 것처럼 내부적으로 구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사용할 때 트랜스포즈를 쓰려면 괄호가 필요하고 t를 쓰려면 괄호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행렬의 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mp.dat이라고 닷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mp.dat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LRT와 AR을 주면 행렬의 내적을 구해줍니다. 행렬의 내적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 의미가 뭔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형대수 시간에 아마 필요하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행렬, 이 어레이를 곱할 때는 행렬을 위해서 만든 거겠죠. 그냥 곱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적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적은 우리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ARR 점 얘하고 두 개를 내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각각 아이템끼리 곱해준다 그랬죠. 여기에 예전에는 이게 없던 문법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는가 생겼는데 이렇게 골뱅이를 해주면 내적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가 같은 문법입니다. 이게 훨씬 더 간편하겠죠. 딱 곱하기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다뤄볼 거는 유니버셜 함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개념만 이름만 이렇지 개념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제가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mp.sqrt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요거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는 arr. 뭐뭐뭐 이렇게 접근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ARR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메소드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애들은 뭐 sort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트랜스포즈라든가 이런 애들을 쓰게 되면 이 안에 괄호 안에 대부분 인자를 많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 안에 이미 ARR이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자기 데이터를 뭔가 핸들링 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자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mp.sqrt라고 썼어요. mp.은 뭐냐면 mp는 numPy잖아요. 그러니까 numPy에 있는 이걸 저희가 보통 최상위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함수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um 이런 함수 있었잖아요. 우리 len 이런 함수 있었죠. 대부분 이 안에 뭔가를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xx를 랭을 구해줘. xx를 sum을 구해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오브젝트 자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함수 이름만 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얘는 mp.sqrt니까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뭔가를 줘야 돼요. 그게 어레이를 달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ARR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그거에 루트를 구해줘. 루트를 씌워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각각의 전부 다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각각의 전부. 물론 얘는 원본은 그대로입니다.
각각의 전부 다 루트를 씌워주는 이런 겁니다. np. exponential 그러면 각각의 전부 다 exponential 해줘. 이거를 저희가 유니버셜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뭐하고 대비해서 유니버셜 함수냐면 우리 잠깐 배웠던 매스에 대해서 그래서 뭐 MA라고 그냥 줄여볼까요? 매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스에도 MA.SQRT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네, 있죠? 4의 루트를 구해줘. 이런 뜻입니다. 4의 루트를 구해줘. 근데 얘는 한 개만 구해줘. 한 개만. 여기에 ARR, 어레이를 주면 얘는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매스에 있는 이 루트를 구해주는 얘는 숫자를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어레이, 얘를 다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포문을 돌리는 거예요. 포문을.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에 MA.SQRT 이거에 아이템. 네, 지금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이겁니다. 여러 개를 MA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구해주니까 여러 개를 돌리려면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np.array, 그러니까 np.sqrt 얘는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돌리는 거고 원래대로 하면 포문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얘가 내부적으로 포문을 돌려주겠다는 거죠. 이걸 그냥 저희가 유니버셜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유니버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에서 포문을 돌려주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단항은 뭐냐? 집어넣는 게 하나라서 인자가 하나라서 단항 유니버셜 함수. 이항은 뭐냐? 집어넣는 게 두 개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x가 이렇게 생겼고 y가 이렇게 생겼는데 np.maximum하고 여기 인자가 두 개죠. 그래서 이항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뭐냐면 이게 x하고 y 중에 맥시멈 큰 놈을 돌려줘 이런 건데 각각 아이템끼리 해줍니다. 첫 번째하고 첫 번째 중에서 큰 애, 두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서 큰 애, 세 번째하고 세 번째 중에서 큰 애, 각각 큰 애를 돌려주는 아이. 이런 걸 저희가 이항 유니버셜. 들어가는 인자가 두 개라고 해서 이항. 여기는 들어가는 인자가 하나라고 해서 단항. 네, 개념은 간단합니다. 유니버셜 함수. 유니버셜 함수는 뭐냐면 포문을 돌려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가 자체적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려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저희 몇 개 소개 안 드렸는데 엄청 많아요. 다시 numpy.org죠. 여기 보면 브로드캐스팅 뭐 해서 유니버셜 함수가 엄청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유니버셜 펑션 맞죠? 네. 밑에 보시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당연히 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을까? 예,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의 모든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벡터화라고 부릅니다. 벡터화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어레이를 몇 개 만들었냐면 1, 10, 100, 1000만, 10만 개 정도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10개 미만만 찍어줘. 그래서 요것만 찍은 거예요. 전체 어레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를 포인트를 아까 포문 돌려서 토탈에다가 다 더해 볼게요. 우리 뭐 이거 많이 했었죠? 토탈 구하는 거. 그래서 퍼센트 기억나세요? 이 셀 전체가 돌아가는데 몇 초나 걸렸는지 세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29, 한 3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걸렸어요. 이거를 똑같이 포인트 어레이잖아요. 그 안에 썸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걸릴지 한번 세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면 0인 0인데 0 나노세컨드. 나노스는 10의 마이너스 9수입니다. 이게 밀리세컨드죠. 밀리세컨드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 차이 나는 거예요. 10의 6승이면 100만입니다. 100만 배. 여기는 또 30이니까 100만, 1000만 배 차이 나는 거야. 이게 지금.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더하기만 하는 포문을 10만 번 돌리니까 지금 이게 포문이 이게 10만 번 돌아간 겁니다. 이 개수가 10만이니까. 그러면 이 정도 걸리는데 이 썸은 이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시간 차이가 거의 100만 배 이상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이 들어가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포문을 돌릴 거 있으면
이렇게 안에 있는 함수를 직접 쓰라 그럽니다. 우리가 포문을 만들지 말고 이 썸 안에 구해진 걸로 직접 쓰라고. 이걸 저희가 그 벡터화라고 합니다. 코드의 벡터화.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이렇게 포문을 니네가 직접 돌리지 말고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해. 그래야 빨라. 그러면 왜 이게 빠르냐? 그럼 썸이 무슨 특별한 게 있냐? 아닙니다. 썸도 내부적으로 포문 돌려야 돼요. 무조건. 그럼 얘는 왜 빠르냐? 물론 당연히 최적화를 하긴 하죠. 근데 이 정도 차이면 최적화의 개념보다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돌린 포문이고 이거는 함수 만들어준 사람이 돌린 포문. 그럼 걔가 나보다 잘해서 더 빠르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파이썬으로 포문을 돌린 거고 얘는 내부적으로 C로 포문을 돌렸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파이썬은 내부적으로 C로 만든 다음에 랩핑을 씌워놨다 그랬죠. 근데 걔가 그 여전히 성능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지만 성능에서 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파이썬 포문을 돌린 거고 얘는 내부적으로 C 포문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물론 다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포문을 돌릴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안 돌리고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 그냥 컴파일 방식의 프로그램을 짜던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스크립트 랭귀지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립트 랭귀지는 인터프리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기본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반복문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포문을 돌려야 되는 거는 돌려야 돼요. 근데 이 포문이 1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큰 포문이다. 그러면 함수를 쓸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벡터화란 얘기는. 네.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파이썬 기본 문법으로 구현한 것과 넘파이의 where라는 문법으로 구현한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where는 뭐냐면 얘가 참이면 얘를 선택하고 거짓이면 두 번째 걸 선택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얘가 참이면 얘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선택해서 뭐에 대해서 각각 아이템의 짝별로 짝을 맞춰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랜덤 함수. 우리 원래 파이썬에 랜덤 함수 있었죠? 이 np.numpy에도 랜덤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찍어보면 이 중에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션이 왔죠? 참이면 2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2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2 아니면 -2가 오겠죠. 0보다 크면 2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그냥 선택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where 함수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코드를 벡터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2차원짜리 배열이 있을 때 arr.min 평균 구해달라는 겁니다. np.min 똑같은 건데 좀 사용법이 다르죠? 얘는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쓴 거고 얘는 np.min이라는 함수입니다. 거기에 arr을 집어넣어서 구해줘. 결과는 같습니다. 어떤 애들은 이렇게만 쓸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만 쓸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둘 다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쓰시면 돼요. 단 차이점은 오브젝트의 메소드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는 안 줘도 오브젝트 자체를 가지고 뭔가 하겠구나. 얘는 함수구나. 그렇다면 뭔가 오브젝트를 줘야 되는구나. 이 차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썸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엑시스 0 뭐냐면 0이면 엑시스가 0이면 행의 방향, 1이면 열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엑시스를 0, 1로 했냐면 행열만 있는 게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 갈 수 있기 때문에 엑시스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다른 패키지에서도 계속 하는 건데 썸을 행방향으로 더할래, 열방향으로 더할래 이런 뜻입니다. 썸을 행방향으로 더할래, 열방향으로 더할래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0 돼 있죠. 썸? 0을 썸하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엑시스 이퀄 0을 엑시스 생략한 겁니다. 우리 함수에 인자 줄 때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엑시스 이퀄 0 이거 하고 그냥 0
그거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냥 언뜻 보면 썸인데 0이 무슨 뜻이지? 여기에 원래 임자 줄 필요 없습니다. 왜? ARR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오브젝트의 메소드잖아요. 근데 여기에 임자는 뭐냐면 행방향으로 더할래? 열방향으로 더할래? 이런 뜻입니다. 엑시스가 1이면 열방향으로 더해줘.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개념. 민도 마찬가지죠. 평균을 행방향으로 할래? 열방향으로 할래? 이런 겁니다. 누적 연산이라고 커뮬러티브 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활용법. 내용은 다 같습니다. 행방향으로 할래? 열방향으로 할래? 0과 1. 엑시스 가지고 우리가 핸들링을 한다. 그래서 우리 통계에서 많이 쓰는 메소드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다 있어요.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미니멈, 맥시멈 뭐 이런 애들 쭉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볼까요? 뭐 이런 거 한번 특이하니까 한번 볼까요? ARR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ARR에 0보다 큰 거 다 나와 그러면 ARR에 0보다 큰 거 다 나와. 그럼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ARR하고 차원이 같은 트루 폴스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트루 폴스, 트루 폴스, 트루 폴스. 근데 그거 전체의 썸이 무슨 뜻이야? 이거 다 썸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죠? 원래 우리 컴퓨터에서는 참이면 1, 거짓이면 0입니다. 트루면 1, 폴스면 0. 결국 다 더하라는 얘기는 트루의 개수를 세라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우리 이거 굉장히 실제 필드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트루 폴스는 1과 0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썸하라는 얘기는 1과 0을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고 결국에 트루의 개수, 트루의 개수가 56개다. 트루가 56개입니다. 세보시면 그런 식으로 우리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이제 뭐 메소드 소개예요. 트루 폴스가 있는데 any는 하나라도 트루면 트루, all은 모두가 트루면 트루, 아니면 false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거 같은 얘기죠. 정렬도 있습니다. 정렬 뭐 당연히 있겠죠. 차이점은 뭐냐면 np.sor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최상위 메소드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본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ARR 그대로죠. 근데 ARR.sort 내 오브젝트를 정렬해줘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변경합니다. 내 오브젝트를 정렬해줘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정렬하는데 이 오브젝트 내가 줄 테니까 그거 정렬해줘 이런 뜻이라서 원본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반환합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네, 나머지는 그거의 응용입니다. 행방향으로 정렬해줘, 열방향으로 정렬해줘 그런 뜻이겠죠. 네. 네. 이제 유니크 뭐 이런 애들 이제 중복 제거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건데 요거 한 번만 잠깐 보고 갈까요? 요게 원본입니다. 지금 요게 원본인데 이거 엑시스 행방향으로 정렬해줘, 이거 열방향으로 정렬해준다. 이게 우리 엑셀에서 요거 나중에 또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엑셀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0, 만약에 뭐 3, 2, 1, 뭐 4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 축으로 정렬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렬이 되면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요 행이 여기로 오는 거고 요 행 전체가 여기로 가는 거죠. 행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이 정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배울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엑셀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정렬해줘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정렬해줘 그러면 요 행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얘 행이 여기로 가는 거고 요 행 전체가 여기로 가는 거고. 근데 우리 넘파이에서는 이렇게 구조화된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매트릭스예요. 이렇게 각각이 있는 거예요. 각각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걸로 정렬해줘. 그러면 얘끼리만 그냥 움직여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1, 0, 1, 2 이렇게 정렬이 돼 있다. 그럼 원래 있던 행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끼리만 정렬되고 또 얘는 얘들끼리 정렬, 얘는 얘들끼리 정렬, 얘는 얘들끼리 정렬 이렇게 각각 자기들 따로따로 정렬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넘파이는 우리가 이렇게 구조화된 어떤 데이터를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행렬, 매트릭스를 다루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렬하라 그러면 지들끼리 정렬하고 지들끼리 정렬합니다. 그래서 요 세트가 바뀝니다. 세트가. 넘파이는 그래요. 근데 판다스는 우리가 엑셀 현업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행이 같이 움직여요. 행이. 정렬하라 그러면 행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원래 0.43, 마이너스 0.59, 마이너스 0.67, 0.67 얘가 짝이었잖아요. 근데 얘 정렬된 게 보면 요 작은 순서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제일 작은 아이고 얘가 제일 큰 아이입니다. 근데 세트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1.29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얘 짝은 0.05하고 0.58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렬된 거 보면 지금 짝이 달라졌죠. 자기 짝이.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행끼리 따로 정렬하고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행끼리 따로 정렬하고 세 번째 행은 세 번째 행끼리 따로 정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파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현업에서는 보통 이렇게 정렬하지 않죠. 엑셀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행이 같이 움직이죠. 정렬하면. 근데 얘는 따로따로 정렬이 됩니다. 이게 큰 차이고 넘파이는 이렇고 뒤에서 배울 판다스는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뒤에 있는 애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뭐 중요한 아이들 메소드들 몇 개 소개하고 있죠. 유니크, 중복 제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보셔도 잘 외워지지도 않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많이 갖다 쓰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는 넘파이는 기본 백그라운드가 되는 어떤 근간이 되고 내부적으로 많이 쓰고 실제로는 저희가 다음 편에 배울 판다스나 이런 걸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메소드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넘파이에 나온 애들은.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넘파이에 대한 개념과 메소드들을 쭉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우리가 파일 입출력. 이거 우리 파이썬에서도 배웠어요. 근데 넘파이에서도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놨겠죠. 보시면 어레이 이렇게 만들고 원래 우리 파이썬에서 파일에 라이트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죠? 파일 오픈하고 라이트나 리드 라이트 함수 쓰고 그 다음에 클로즈 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함수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mp.save라는 함수 안에서 그걸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p.save 요 데이터 파일에다가 ARR1 요거를 저장해줘 이럽니다. 그냥 바이너리로 저장이 되겠죠. 네, 바이너리로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읽을 때는 mp.load 이거를 읽어줘.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해줘. 그대로 이게 들어갔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save g네요. save g. 네, 여러 개를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 배열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파일에 다 저장해달라. 그래서 이거 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타입을 한번 찍어볼게요. 타입 ARCH는 어떻게 로드가 됐을까? 얘는 이렇게 이런 파일이 얘가 있네요. 그래서 접근할 때 마치 딕셔너리처럼 이렇게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잘 보시면 파일이 하나일 때는 그냥 읽었다가 그냥 어레이로 바로 로드를 하면 되고 파일이 2개 이상 저장이 됐을 때는 로드를 하게 되면 접근할 때 이렇게 인덱스를 줘서 접근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뭐 이렇게 이걸 막 외워야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넘파이 파일을 이렇게 저장해서 쓰는 경우가 특별한 일 아니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엑셀 판다스나 이런 걸 배우실 때 엑셀이나 CSV 이런 파일로는 많이 저장하지만 넘파이를 이렇게 직접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이터 파일을 저장을 하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클이라는 패키지를 더 많이 이용한다. 네. 그래서 넘파이에도 저장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바이너리를 저장하는 방법이고 텍스트 파일도 저장하고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렇게 생겼는데 save txt로 저장해줘 딜리미터 이거 거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저기죠 CSV 자체로 저장을 하는 거죠. 네. 요것도 다 넘파이에서도 제공을 한다. 네.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온 애들은 우리 선형대수에서 많이 쓰는 아이들을 이제 넘파이에서 어떤 함수로 제공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x는 이렇게 생겼고 y는 이렇게 생겼는데 쉐입은 이렇게 생겼고 y의 쉐입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그 내적을 구하려면 x.y 그럼 x와 y의 내적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죠. 우리 앞에서는 우리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MP라는 최상위 메소드에 다시란 게 있습니다. 얘는 x하고 y를 줘야죠. 네, 똑같이 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고. 근데 이렇게도 합니다. 골뱅이 y. 요것도 내적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생겼죠. 그리고 곱하기는 다른 의미죠. 각각 아이템끼리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y., 얘는 왜 그냥 있고 얘는 왜 t가 있냐? 이거는 내적을 배우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곱하기를 할 때는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2by 3이다. 그러면 이게 곱하기일 때는 얘도 2by 3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각 아이템끼리 곱하죠. 이거 다르면 원래 연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적은 좀 다릅니다. 원래 내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하나 쓰고 요렇게 곱해서 하나 쓰고. 그래서 내적, 행렬의 내적할 때는 2by 3이고 얘는 3by 2죠.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같아야 내적이 연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형대에서도 내적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2by 3짜리고 얘는 3by 2짜리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내적이 가능하죠. 근데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되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2by 3짜리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한 겁니다. 전치 행렬 이렇게 구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할 때는 이렇게 바꿔야지 연산이 된다. 참고로 안 하면 에러입니다. 이거 짝이 안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는 이걸 하면 짝이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역행렬 구하는 방법이에요. 역행렬 구하는 방법. IMV라 그래서 역행렬. 네. 역행렬 우리 선형대수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데서 다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난수 생성 우리 앞에서 좀 봤었죠. 요거 정규 분포에서 난수 뽑는 그런 아이입니다. 난수 뽑는 거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그 파이썬에서도 랜덤이 있었어요. 근데 n이 보시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개네요. 난수 100만 개 뽑으라는 얘기예요. 난수 100만 개 뽑아서 이렇게 샘플 10개만 보여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난수 100만 개 뽑는 데만 이만큼 걸리는 겁니다. 지금 800ms 정도. 똑같은 거를 그냥 그 랜덤 그 MP 넘파이에 있는 애로 뽑아 볼게요. 똑같은 애를 넘파이를 뽑으면 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난수를 뽑는 데만 해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다룰 때는 넘파이를 쓰라는 얘기죠. 네, 넘파이가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게 돼 있어서 넘파이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랜덤에 있는 함수들, 넘파이에 있는 랜덤 함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시드 뿌리는 건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통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순열, 조합,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순열, 조합,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셔플, 섞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랜드, 그래서 균등 분포에서 뽑는 거, 유니폼 분포,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난수 뽑는 거, 그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뽑는 거,
그다음에 이항 분포, 뭐 베타 분포, 카이스케 분포, 요거 우리 통계에서 나오는 분포들이에요. 거기서 난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난수를 뽑을 때 막 뽑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은 거를 조금 더 많이 나오게. 근데 그 분포가 이런 분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보면 계단 오르내리기 예제, 계단 오르내리기 예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서 배울 매플랏 립을 먼저 좀 갖다가 써볼게요. 차트 한번 그려보려고. 여기 보시면 랜덤을 뽑았어요. 그러면 포지션이 0이고 이게 뭐냐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한 칸 올라가고 지면 한 칸 내려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랜덤 수를 뽑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워크에 요거는 우리 리스트로 돼 있죠. 이거 전통 파이썬으로 지금 짜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포지션이 0이고 워크라는 건 리스트입니다. 거기에 여기 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리스트가 하나짜리를 넣은 거죠. 그리고 이 포지션은 계속 바뀔 거예요. 왜? 포지션이란 변수니까. 그래서 스텝은 일단 1000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레인지 스텝이면 1000번 돌라는 거죠. 1000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i에 0부터 0, 1, 2, 3, 4 해서 999까지 넘어오겠죠. 그럼 1000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을 만약에 랜덤을 뽑을게요. 랜덤을 뽑아서 0이나 1, 인트니까 0이나 1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참이면 여기다 1을 넣고 거짓이면 마이너스 1을 넣으래요. 랜덤을 뽑을 때 1과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 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함수가. 그래서 0과 1 중에서 0부터 1 사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뽑으면 0과 1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1을 뽑았으면 스텝에 1이 되고 0을 뽑았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텝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죠. 랜덤 수에 따라서 1이 들어오든가 마이너스 1이 들어오든가. 그래서 포지션에다가 그 스텝만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포지션은 0이었잖아요. 그럼 처음에 만약에 제가 1을 뽑았어요. 그럼 1 되겠죠. 다음 바퀴에서 또 1 뽑았어요. 그럼 2 되겠죠. 또 뽑았어요. 3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0 뽑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되니까 하나 빠지죠. 그럼 다시 2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포지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1을 뽑으면 계속 올라갈 거고 계속 0을 뽑으면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포지션을 어펜드 시키라는 거예요. 워크를 어펜드. 그러면 결국 워크라는 애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0이었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1을 뽑았어요. 1 되겠죠. 또 1 뽑았어. 그럼 2 되겠죠. 또 1 뽑았어. 3 되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뽑았어. 그러면 2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뽑았어. 그럼 1로 내려오겠죠. 다시 1을 뽑았어. 그럼 올라가겠죠. 또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리스트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몇 개? 1000개까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시키고 실제 plt.plot 처음부터 100개까지만 뽑아볼게요. 100개까지. 너무 많으니까. 100개까지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0에서 출발해서 두 칸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막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막 6칸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네요. 여기는 7칸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지금 이거 100개만 그려본 거예요. 원래 이거 1000개 한 거예요. 1000개. 굉장히 많아요. 좀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500개 정도 그려볼까요? 다 그려지나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니까 막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주로 많이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25 미만으로 내려간 적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똑같은 걸 갖다가 저희가 넘파이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포문을 썼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걸 넘파이로 한번 뽑아볼게요. 넘파이, 스텝은 1000으로 할 거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mp.random landint 0 이상 1 미만 뽑아주세요. 0 이상 1 미만 뽑아주세요. 지금 뽑은 거죠? 따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dr 이게 이런 식으로
1000개 뽑은 거예요. 1000개. 실제로 1000개를 0이나 1 사이에서 쭉 뽑은 거예요. 얘는 하나씩 뽑아서 포문을 돌리면서 집어넣은 거고, 얘는 한 번에 1000개를 쭉 뽑은 겁니다. 한 번에 1000개를 쭉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mp.where, 우리 이거 아까 배웠죠? draw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는 건 1이죠. 그러면 1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000개에 대해서 한 번에 이루어져요. 포문이 돌아가지 않고 1000개에 대해서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스텝을 찍어보면 이렇게, 아까는 0과 1이 있는 1000개짜리였죠. 지금은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 1000개입니다.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 1000개. 이렇게 쭉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스텝, 얘는 어레이죠. 1000개짜리 어레이. 얘는 뭐죠? 컨썸, 커뮬러티브 썸입니다. 누적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적 합. 누적 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얘하고 얘 더해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개 더한 거, 2개 더한 거를 여기다 쓰고, 3개 더한 거를 여기다 쓰고, 4개 더한 걸 여기다 쓰고, 누적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포문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적 합을 구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포지션 짤이 1000개가 나온다. 1000개. 지금 계속 1000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1000개. 포문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00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워크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워크를 찍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자리가 여기였다가 한 칸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쭉 1000개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문이나 이런 거를 반복문을 돌리지 않고 1000개를 한 번에 계속 연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막 100만 개, 1000만 개 이런 거를 한 번에 연산을 해요. 그럴 때마다 막 포문을 짜면 두 가지의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계산이 너무 느려요. 계산이. 그리고 코드도 복잡해요. 딱 봐도 이 코드가 훨씬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는 명쾌해요. 1000개 뽑아서 그 중에서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로 다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적합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게 논리도 명쾌하고 코드도 간단하고 속도도 빠릅니다. 이걸 저희가 벡터라이제이션, 이렇게 코드를 벡터화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100개만 그려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work.min이라고 하면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거라고 하면 가장 맨 밑에까지 몇 칸까지 내려갔었니? 몇 칸까지 내려갔었니? 11칸까지 내려갔대요. 맥스면 최고 어디까지 올라갔었니? 42칸까지 올라갔네요. 이거는 42번 연속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죠. 가위바위보가 아니니까. 42번 연속 1을 뽑았다는 얘기죠. 최소한 42번. 만약에 밑에서부터 출발했으면 더 많이 뽑았겠죠. 맥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mp.abs. 요거 절대값 구해주는 아이예요. 절대값. 따로따로 띄어서 한번 볼게요. 요거 요렇게만 하면 절대값 구해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값. 그러니까 음수인지 양수인지 상관없이 다 절대값을 구해주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걔가 10보다 큰 거. 걔가 10보다 큰 거. 그러면 걔가 10보다 큰 거. 그럼 이런 트루폴스가 나오겠죠. 1000개짜리. 1000개짜리 트루폴스가 나올 거예요. 10보다 큰 애들은 트루 아니면 폴스를 찍어준 거죠. 트루폴스, 트루폴스, 트루폴스. 그 다음에 그것.arg max. arg max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근데 mp.abs에 워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생겼죠? 그것.max를 하면 이것.max를 하면 이 중에 제일 큰 거를 구해달라는 거죠. 아까 abs를 안 해도 제일 큰 거니까 42가 맞잖아요. 네, 이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arg max를 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얘는 42고 그 숫자를 달라는 거고 얘는 뭐냐면 걔가 42가 있는 포지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냐는 거예요. 727번째가 42였어요.
아마 세보시면 맞을 거예요. 727번째가 42라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max는 제일 큰 값을 주세요 이런 뜻이고, argmax는 제일 큰 값이 위치한 인덱스를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argmax는 제일 큰 값이 위치한 인덱스를 주세요. 그럼 제일 큰 값이 중요할까요? 제일 큰 값이 위치한 인덱스가 중요할까요? 이건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보다는 max보다는 인덱스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덱스를 알고 있으면 그거의 값도 금방 가져오죠. 727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워크의 727번째. 얘가 42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알고 있는 게 나중에 정렬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맥스 값을 쓰기도 하지만 argmax 값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argmax 값은 제일 큰 값이 위치한 위치를 주는, 네, 우리 나중에 나중에 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일단.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다 트루폴스로 만들었어요. 트루폴스. 그리고 나서 argmax를 달래. 이건 무슨 뜻이죠? ABS를 했어요. ABS를 하면 ABS가 1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결과가 다 트루폴스로 나왔어요. 이거의 max는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점 max. 얘는 true입니다. 왜? true는 1, false는 0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숫자로 돼 있을 때는 42가 제일 크고 뭐 11이 제일 작고 이랬는데 그거의 인덱스는 727번째고, 얘는 뭐냐면 true, false를 일단 바꿨어요. 왜? 여기에 10보다 크냐가 붙었기 때문에 1000개짜리 true, false가 된 거예요. 그 중에 max를 달라 그랬어요. max는 1이고, max는 무조건 1이고 뭐 미니멈은 무조건 false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01010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큰 맥스 값이 뭐예요? 물어보면 당연히 1이죠. 1이 제일 크죠. 그래서 그 1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argmax는 뭐냐? argmax는 뭐냐면 그 true가 위치한 인덱스를 달라는 거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27이 뭐냐? 결국 true의 인덱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값. true가 발생한 첫 번째 값이 여기가 27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속 false가 나오다가 true가 여기가 맥스 값이잖아요. true, false니까 그거 여기가 첫 번째가 아니네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 네. false가 쭉 나오다가 1이 맥스 값이죠. 물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맥스, 얘도 맥스입니다. 그러나 얘는 제일 먼저 걸린 놈부터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argmax는 그거의 인덱스를 달라는 겁니다. 인덱스. 그래서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으로 10보다 큰 게 나온 인덱스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오르락내리락 했을 텐데 최초로 10을 넘긴 포지션이 어디냐. 최초로 10을 넘긴 포지션이 어디냐. 지금 27이죠. 지금 27. 여기 보면 27이 아니죠. 네. 이게 아마 랜덤하게 뽑아서 계속 바뀌어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최초로 10을 넘긴 1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초로 10이 된 최초로 10보다 큰 상황, 그게 어디냐. 27번째에서 드디어는 10을 넘긴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완전 딱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계단 오르기 예제는 요거를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요 로직, 넘파이로. 원래 파이썬으로 짜면 이렇게 짜는 건데 이거를 넘파이로 짜면 이렇게 짠다. 특징은 뭐냐면 후문이 없다. 그 다음에 이런 함수를 쓴다. 네, 함수를 써서 후문을 없애서 함수로 쓴다.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때도 이런 함수를 쓰죠. 누적합 많이 쓰죠. 누적합 이런 함수, 이런 특징을 가지고 넘파이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유용한 건 뭐냐면 일단 간편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이해하기도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가장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 되는 패키지인 넘파이를 좀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넘파이라는 애가 있고 얘는 기본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 우리 여러 개의 데이터 하면 10개, 20개 생각하지 마세요. 100만 개, 1000만 개를 늘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PIP 인스톨 하시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아이고 그거를 우리가 어레이, 정확하게는 ND 어레이인데 보통 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레이를 이용해서 그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이거는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개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다. 짝이 안 맞아도 짝을 먼저 맞춘 다음에 계산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차원이 확장되는 쪽으로는 맞춰주지만 같은 차원에서 숫자가 다른 건 안 맞춰준다. 같은 차원에서 숫자가 다른 건 안 맞춰주고 차원이 확장되는 쪽으로는 맞춰준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어떻게 계산할까 이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계산하려면 포문을 돌려야 되는데 얘도 내부적으로는 포문을 돌린다. 내부적으로는 포문을 돌리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성능이 좋은 내부적으로 포문을 돌려주는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쓰자. 이게 우리가 벡터화, 코드를 벡터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로 스크립트 랭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인덱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덱싱, 슬라이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불리언, 조건으로 가져오는 거죠. 뭐 어떠한 조건은 그 데이터하고 상관없이 true, false로 이루어진 어레이를 집어넣고 거기에 true인 것만 나오게 하는 마지막으로 펜시색인이라 그래서 딱딱 찍어오는 보면 슬라이스, 불리언, 그다음에 펜시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찍어오는 거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찍어오는 건데 하나 이상, 2개 이상을 줘야 될 때는 리스트로 묶어줘라.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색인은 4가지 경우가 있고 부분을 가져오는 색인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전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니버셜 함수나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거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연산을 하면 되고 당연히 다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 없고 필요할 때마다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웹에서 뭐 넘파이 뭐뭐뭐 하기 하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API를 찾으셔가지고 응용하고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넘파이에 대해서 배워갖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다음 시간에서 실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